일만큼 평행 이동했어 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점을 이동할 때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원래 주어진 식 있지? 요 x축이 4만큼 이동했어요 이러면 요 앞에 보이는 요 녀석에다가 그냥 4만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1만 그냥 뚝 더해주면 되는 거야. 쉬워 어려워? 쉽지? 그냥 점을 이동하라면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쉽다 어렵다? 쉽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평행이동의 99%에 해당되는 식을 식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프가 있어요. 2차 포물선의 식이에요. 얘는 어떤 그림이냐면요.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2차 포물선의 식이에요. 자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이지. 기준이 내는 건 꼭지점이지.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2차로 묶여있는 이 녀석을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 얘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2. 마이너스 1,2 바로 이 점이요. 꼭지점이 되고요. x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어떻게 하겠대? 선생님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할 거래요. 그래서 이동했어. 그래! 하나 둘 셋! 마이너스 1만큼 이런 그림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봤더니 요 밑에다 위에다 쓰는 거 아니에요. 밑에다 요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림 보면서 있지? 만들어 볼게요. y는 자, 꼭지점 x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2,1이지. 뭐라고 쓸 건데?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동시켜서 그 그림을 보고 답을 내는 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요 식을 그래프를 보지 않고도 평행 이동한 결과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요 부분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이게 평행 이동의 전부예요. 결론부터 말할까요? 여기 보이는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요. 앞에 오는 식의 x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생각하면 얘는 식 정리하면 어떤 식이 돼? y 플러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이 y 플러스 1을요. y라는 문자가 들어간 여기에다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이 나와요. 항상. 점은 그대로 대입하는 거지만 식을 대입할 때는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 통째로 대입한다. 볼까요? y자리에는 y 플러스 1 대입한다 그랬죠? x자리에는 x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거다라고 했어. 그래서 앞에 있는 식에 x 마이너스 3과 y 플러스 2를 대입했어요. 정리합니다. y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그래서 요 플러스 1 넘어오면 얘 돼요? 안 돼요?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예.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3페이지는 살짝 뛰어넘을 겁니다. 자, 살짝 뛰어넘어서요. 예, 4페이지 연습부터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3페이지 좀 평행이동의 역작용 배우고 할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기에요. 평행이동의 적용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요. 미묘한 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좀 헷갈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라고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내면 되게 좋은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선 첫 번째 1 얘는 점을 이동하고 있어요. 식을 이동하고 있어요. 점이야 식이야? 점을 이동하고 있지. 자 점을 이동하면 그냥 선생님이 대입합니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대신 계산된 결과 쓰지 마시고요. 중간 가정을 쓰세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밑에 4개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되셨어요? 예, 혹시 이상하다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 너무 잘 배웠어. 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 뭐예요? 시작.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이에요. 얘는요 2a 플러스 2 3b 마이너스 3이에요. 얘는요 y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에요. 이상하지? 예. 보통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그려요. 자, 여기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면 별로 고민이 안 됐을 텐데 갑자기 문자가 뒤집혀 버려. 거기에다가 이제 식으로 이동할 때랑 헷갈리면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점을 점으로 이동할 때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점을 쓸 때 앞에는 x좌표를 의미해요? y좌표를 의미해요? x좌표를 의미하죠. 콤마 뒤에는 y좌표를 의미해요. 그래서 점을 이동할 때 사실 이 녀석은 뭐냐면 앞에 뭐가 오건 상관없어. 그냥 나는 앞에 오는 숫자에다가 2만 더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앞에 뭐가 오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앞자리에 오는 녀석에다가 플러스 2만 해줄 거야. 뒷자리에 오는 녀석에 마이너스 3만 해줄 거야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점으로 이동할 때예요. 수빈이야, 이해가 될까? 네. 요거 혼동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점을 점으로 평행 이동할 때는 직접 대입한다. 해결되셨습니까? 네, 맨 위에 적어 놓으세요. 점을 평행 이동할 때는 직접 대입한다. 점을 평행 이동할 때는 직접 대입한다. 그리고 아래 어떤 문자가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점을 평행 이동할 때는 그저 앞에 플러스 2, 뒤에 마이너스 3 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그 아래 개념으로 넘어가서 자, x, y 사이의 관계식, 즉 식을 평행 이동할 때는 이 그림 그려 넣으셔야겠죠? 예,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 대입한다예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자. 우선 나는 y자리에 몇 대입해야 돼? y라는 문자가 보이는 y 대신에 뭘 대입한다? 3이면 안 되지. y자리에 뭘 대입해? y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돼요. 얘를 다 대입해야 돼. 알겠죠? 예. 3배에 x자리에 뭐 대입해요? x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y는 뭐 계산하지 말자. 계산은 어차피 산수니까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그런 식. 이거 다 똑같아요. 여기도 x는 2, y는 마이너스 3 평행 이동했다. x는 2, y는 마이너스 3 평행 이동했다예요. 자, 2번, 3번은 여러분이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 다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보자.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집 많이 하지. y는 3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9 이런 식이 있어. 그럼 이거 쓰기 귀찮으면 우리 보통 어떻게 표현해? 위식처럼 표현을 해요. y는 x에 관한 어떤 식이 있어. 이런 의미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를 얘기할 때 y는 fx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자, 그런데 그 식이요. 이렇게 바뀌었어. 이 바뀐 식을 봤더니 여기 뜬금없이 빼기 2, 빼기 3 이런 거 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요 밑에 적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수를 더하거나 어떤 수를 뺀 것은 평행이동을 의미한다. 어떤 수를 더하거나 어떤 수를 뺀 것은 평행이동을 의미한다. 어떤 수를 더하거나 어떤 수를 뺀 것은 평행이동을 의미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너희들이 식만 보고도 평행이동했네, 대칭이동했네 이거를 다 파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수학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살짝 어려움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리딩 훈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fx 플러스 a 플러스 b가 보여. 내 눈에 원래 기본식은 뭐였는데 y는 fx가 기본식이었지. 그런데 뜬금없이 플러스 a 플러스 b 이런 게 보여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딱 보면서 아, 얘는 원래는 y는 fx였는데 평행이동했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 식이 도대체 그 전에 어떤 식을 어떻게 평행이동해서 생긴 식인지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 식을 읽는 방법을 연습해보자요. 자, 뭐 되겠어요? 맨 처음에는 y는 fx라는 식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하는 걸까? 마이너스 a. 왜? x 대신에 x 플러스 a가 왔지? 마이너스 해야 돼요. y 자리에는 몇만큼 평행이동한 걸까? b. 왜?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b잖아. 그치? 원래 y하고 붙어 있었던 애일 테니까 평행이동한 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아래에 있는 식도 너희들이 다 정리할 수 있겠네? 2번, 3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예,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x는 전부 다 어떻게 읽어주면 돼? 반대로 읽어주면 되지. 맞아요. x는 어떻게? 반대로. y 값은 어떻게? 이 뒤쪽에 올 때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예, y는 그대로 읽으면 된다. 좀 유치하지만 방긋. 예, 반대로 그대로 방대로 그대로야. 되겠나? 예, 방긋 반대로 그대로. 자, 됐죠? 요게 개념식에 대한 연습이에요. 자, 이제 얘를 가지고 예, 실전식에 대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와 같은 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 더하기 빼기 나오면 무조건 평행 이동이랬지? 그러면 더하기 빼기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 더하기 빼기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만이 원래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y는 x의 제곱이라는 식이었던 거지.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7만큼 평행이동한 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제 식만 봐도 오 이렇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오케이. 예. 그러면 우리 이제 6페이지로 살짝 넘어가서 드디어 예. 평행이동의 역작용이라는 개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제는 역작용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개념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예, 문제를 출제하시는 사람이 문제를 이렇게 내고 있어. 야, 여기 뭔지 모르는 어떤 도형이 있어. 뭐지 잘 몰라. 모른다라는 얘기는 뭐야? X, Y 이외에 뭐 M, N, A, B 이런 정체불명의 문자가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X, Y만으로 이루어진 식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 이거 무슨 도형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거든. 근데 거기에 미지수 M, N, A, B 이런 거 들어가면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뭔지 잘 몰라.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B가 되더라 라고 식을 주는데 B는 X, Y만의 식이에요. 완벽한 식이에요. 내가 아는 식이야. 즉 출제자가 문제를 주는데 야 모르는 애를 평행이동했더니 아는 식이 나왔어? 요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푼다? 역작용, 평행이동의 역작용으로 풀어요. 자, 평행이동의 역작용을 사용하는 이유는 적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으로부터 풀이하는 것보다는 아는 것으로부터 풀이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으로부터 풀이하는 것보다는 아는 것으로부터 풀이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으로부터 풀이하는 것보다는 아는 것으로부터 풀이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으로부터 풀이하는 것보다는 아는 것으로부터 풀이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 정리해 놓으세요. 즉, 풀이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 되셨습니까? 즉,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고 나는 B에서 출발하겠다예요. 그럼 B에서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작용이기 때문에 얘를 완전히 반대로 바꿔주셔야 돼요. 얘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결과라면 거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결과라면 거꾸로 갈 때는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걸 가지고 이렇게 평행이동을 역작용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모르는 A를 구해서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평행이동의 역작용 개념이 되겠다.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러면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직선 kx-y 플러스 k-1은 0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2x-y 플러스 1은 0일 때 k와 m의 값 구하시오라고 문제 나왔어요. 자, 나는 얘가 어떤 직선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 모르는 애를 평행시켰더니 아는 직선이 나왔대. 이런 구조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거꾸로 푸십시오라고 했죠? 자, 거꾸로 작업합니다. 2x-y 플러스 1은 0이다.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m.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요. 그러면 이제 식을 식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 대입합니다 라고 했죠?
2배의 x자리에 뭐 대입합니까? x 플러스 m. 자, y자리에 뭐 대입합니까? y 플러스 3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은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마이너스 2는 0이야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 모르는 식이요 kx-y 플러스 k-1은 0이었지. 그러므로 k의 값은 몇 나올까? 2가 되겠네요. 자, k가 2면은 얘 계산하면 1 나오죠? 예, 그러므로 2m-2는 1이랑 같으면 되겠네요. m의 값은 2분의 3이다. 그래서 k 플러스 m의 값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답 내면 2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예.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풀까? 예. 이거 개념이 탄탄한 사람은 엄청 빨리 풀고 이제 개념이 살짝 어설픈 사람은 풀이도 길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네. 답이 뭐겠어요? 풀었을 것 같은데 답은? 마이너스 2.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점을 평행이동했더니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원의 중심이 됐대. 우리 얘 딱 보면서 원의 중심 막바로 구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부호를 바꾼 절반 1, 마이너스 2에 도착했대요. 그럼 게임 끝났죠. 평행이동의 역작용.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해야 합니까?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해야 합니까?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자, 얘는 점을 이동하고 있어? 식을 이동하고 있어? 점을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냥 더해주는 거지.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얘 마이너스 2 해주고 뒤에 있는 숫자에다가 플러스 1 해주면 됩니다. 결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왔네요. 얘가 A, B라네요. 예, A는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 B는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1. 예, 연필 몇 개 안 들죠? 예,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럼 다시 3페이지. 예, 3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3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예, 자, 평행이동의 다양한 표현이에요. 자, 뭐냐? 우리가 평행이동 배워보니까 쉬워 어려워? 엄청 쉽지? 점을 점으로 이동할 때, 식을 식으로 이동할 때 평행이동의 역작용. 개념은 꼴랑 요거 3개밖에 없어요. 정말 심플한 거야. 그런데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하고 싶어. 수학 문제 내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파악하셔야 돼요. 1번 엄청 쉽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그냥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는 얘기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제 2번부터 난이도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 파악하셔야 됩니다. 얘 점이냐 식이냐? 점이지. 맞아? 점인데 플러스 A, 점인데 플러스 B 생기는 것도 평행이동이에요. 얘는 점을 이동했다 그랬어.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여기 이와 같은 요 F의 의미 뭐야? 변환의 의미지? 변환함수 F다요. 얘는 점을 점으로 이동하고 있니? 식을 식으로 이동하고 있니? 점을 점으로 이동하고 있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구나.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보자. 얘는 점을 점으로 이동한 거야? 식을 식으로 이동한 거야? 점. 그러므로 얘도 뭐예요?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 보도록 하자. 얘는 점을 점으로 이동한 거예요? 식을 식으로 이동한 거예요? 예, 식을 식으로 해요. 선생님, 제 x, y여서 점처럼 보이는데요. 자, 설명드릴게요. fx는 0이라는 식의 의미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x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식이 있고 좌변의 값은 0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x, y는 0이라고 하면 뭔 식인지 모르는데 이 녀석은 x라는 문자도 사용하고 y라는 문자도 사용하는 어떤 식이야 라는 의미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수학적 표현을 봤을 때 얘 점이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얘는 뭐라고? 시작! 식에서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식임을 파악했어.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A,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B 되겠죠. 자, 얘 식이에요? 점이에요? 식이지. 근데 얘 좀 헷갈리지. 우리가 보통 얘에서 얘로 가는 건 배웠는데 얘에서 얘로 가는 건 안 배웠잖아. 이럴 땐 평행이동에 역작용 쓰는 거예요. 자, 거꾸로 갈 때는 뭐야?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러면 평행이동에 역작용을 쓰면 이 방향으로 뭐가 되겠어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역작용이니까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오, 그렇구나. 이런 의미구나. 근데 저런 식 나오면 골머리 싸매지 말고 역작용 이용합니다. 자, 원을 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랍니다. 얘도 식을 식으로죠. 그래서 차이점 봤더니 x 자리에 x-a가 생기고 y라는 문자 자리에 y-b 생겼네요.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a,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b만큼 평행이동.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장 내일도 하다 도형의 이동 마저 배워요. 대칭으로 마무리 짓고 가자. 그거 다 배우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 선생님 수업 12월에 들 때 그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앞에 별표 해가지고 다 풀면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주면 선생님이 별표 강의 올려줄게요. 카페에.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시험 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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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까지 하고 시험 준비 빡세게 잘해서 3학년 마무리 잘 지으세요. 그리고 문제 선생님 그거는 찬영군 선생님 그거 문제는 저녁 때까지 올려줄 거예요. 수업 끝나고 찍어서 올릴 건데 너 주기함수 안 배웠지? 주기함수 이런 거 배운 적 있니?
안 배웠던 것 같아서 이게 삼각함수에 나올 텐데 이제 삼각함수 배우면 나와요. 예, 요게 보통 정확한 건 아닌데 99%는 얘가 주기야. 주기가 뭐냐면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구간의 최소 길이를 주기라 해요. 혹시 앞에 있는 문제 이거 몰라서 못 푼 거 아니에요? 주기? 그거 선생님 개념 설명. 오, 네, 수고하셨어요. 네.